예,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리고 개각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고요? 네, 이게 TV조선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음,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개각은 개혁과 맞물려 있다라며 이 4+1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한 이 4+1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들을 물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구설에 오를 만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은 소위 이제 야권의 신상 털기식 검증에 대비해서 신중하게 후보군을 찾겠다 뭐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참신한 인물을 기용해 칭찬받으면 좋지만 개인 비위 문제 등으로 후유증이 생기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인사가 된다 뭐 이렇게도 평했는데요. 원래 기조와는 다르게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개각 후보군에 포함이 된 인사들이 있다라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치렀으니 한번 좀 검증이 된 측면도 있고 예. 국정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위 말해 즉시 전력감으로 쓸만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강기훈 비서관 사의 표명, 공식 입장문까지도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적 쇄신의 규모가 그리고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긴 한데, 아까 이제 강기훈 전 이제 행정관이 기자들에게 문자 줬다고 하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에게도 보냈습니까 입장문을? 아니 저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용산 출입하는 저희 선배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아 다 그래요? 그 왜 그래? 전체 풀한 게 아니라 아, 일부 주변 몇몇 기자들에게 뭐 몇몇 이렇게 전달된 친한 것으로 사람에게. 네, 뭐 아, 친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 그래서 어제 전달 받아가지고 입장문을 보았는데요. 예, 뭐 잘 아시겠죠.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있어서 사직했을 뿐이고 아, 자유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이다. 대통령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러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재용 의원님, 네. 이제 인적 쇄신의 규모와 범위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국민이 봤을 때 진짜 앞으로의 쇄신이 음, 맞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음, 진짜 지위도 중요하고 예, 누구냐도 중요한데 예, 가장 상징적인 건 뭐 총리가 아닐까요? 총리. 예, 아, 총리일 이분은 텐데 본인도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이 이미 오래전에 예, 나왔는데 예. 그동안은 뭐 국정 상황상 음, 정치 상황상 하질 못하고 있었고 음, 그럼 다음이 누구냐? 근데 다음 눈이 누구냐의 또 중요한 부분은 음, 과연 지금 여소야대에서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요번에 쇄신과 이제 소통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총리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음.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총리는 특히나 특히나 안 되면 안 되니까. 찬반 투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인적 쇄신에서 이제 이름으로 좀 음, 들어가자면은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이 올해도 하셨지만 음,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이슈 때문에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한테 좀 억울할 수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 또 음.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행안부 장관. 그렇죠. 예. 다만 만에 하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을 관뒀는데 총리를 된다거나 뭐 그렇게 간다거나 대통령 실장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구설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박 실장님. 저는 누가 바뀌고 범위가 얼마 되고 이것보다도 누구로 바뀔 거냐. 누구로? 예, 예.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는 없고 거의 없습니다. 가져주세요. 아, 그럴까요? 뭐 총리는 예. 야당의 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은 그래도 무난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나머지에선 사실 기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서 오늘까지 재송부하라 했고 국회에 예. KBS 박장범 사장이요. 빠르면 내일, 이르면 내일 임명한다고 하는데 아하. 자 쇄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기존의 행동들이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오늘 밤까지 쇄신하다가 안 하다가 내일까지 이래 쇄신 안 하다가 모레 그래도 내가 장관을 쇄신해야지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쨌든 관성이라는 게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좀 됐죠. 그다음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예. 이 정도의 충격 정도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얘기들이 전혀 쇄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홍철호 정무수석 기자 질문에 물론 사과는 했지만 무례하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 예,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무례하다라고 했어요. 어느 이미- 안전이라고. 이제 이미 알려졌는데 라는 뭘 사설도 물어보냐. 그렇죠. 그래서 이미 며칠 전에도 대통령 또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런 쇄신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인사를 여기서 갑자기 찾아라 한다고 해서 음. 지금 찾는 사람 자체가 쇄신이 아닌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실 나온 입장은 다음 달 계약서는 일단 일축을 했습니다.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막 누가 발표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30분 전 중앙일보 기사는 신호탄이 울렸다. 선 용산 후 개각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기훈 행정관의 사이가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는 그래도 네. 기대가 있으시죠? 어떤 개각에 대한 예, 기대 인적 쇄신에 대한. 항상 있습니다. 예, 기대를 그러니까요. 충족시킬 이런 수 자세가 있게 좋은 항상 겁니다. 박성태 기대를 실장님은 좀 이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군요. 예, 염세주의자. 반성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 어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제 전 일정을 취소를 하면서 근데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항상 저기 이제 총리 물망에 설도 있고.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예. 혹시 용산에서 뭔가 발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오늘 일정을 취소했나 했는데 예. 실제로 아픈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편찮으세요? 예,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일정 취소를 했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 카드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보았을 때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첫째로 야권에서 그래도 물론 반대는 당연히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반대하기에는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원 출신이고 원내대표도 했고 친윤계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말이 통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야권에 약간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기대도 있고 또 이제 예산 뭐 시점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같은 것도 어쨌든 잘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기대하는 바가 있다가 있는데 예. 또 한편에서는 용산이 충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친윤이긴 하지만 네. 용산의 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약간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정확히 있어가지고 말하면 대통령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다. 네,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누굴까요? 권영세 의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이제 그런 순서를 했을 때는 지금 뭐 권영세 의원도 있고 뭐 주호영 의원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내리고 계신데 예.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사실 기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알아봤던 해프닝이 있어서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요 때는 벨소리를 항상 소리로 해놓으실 것 같아요. 이제 물망에 예. 오르시는 분들이. 자, 대통령 관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령 건물을 두고 공사비 대납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일단 사진을 한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 사진입니다. 자 70제곱미터 20평 단층으로 한남동 대통령관 유령 건물. 유령이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용도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뭐 조감도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저기가 이제 뭐 용도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스크린 골프 시설 제한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 네. 주실까요? 일단 이게 그 증축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일단 첫째로 서류상.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지으려면 어쨌든 뭐 수천만 원 공사비가 들었을 텐데 그 집행 내역도 정부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예. 만약에 특정 업체가 예산을 쓰지 않고 무상으로 대납 형태를 해줬다라면은 이게 대통령을 보고 뇌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제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의 멘트를 땄는데 예. 해당 건물이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증축이 됐다고 하고요.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동 침실이 있는 쪽 바로 옆에 기초공사가 시작이 됐고 속도가 빨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골조는 경량 철골 구조에 쓰이는 각 파이프로 세워서 길이가 10m, 높이가 한 4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 처음 대통령실은 창고라고 해명을 네, 했는데 그쵸. 이제 경호처에서 스크린 골프 시설 조성도 검토했지만 실행은 안 옮겼다. 이렇게 해서 약간 또 해명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스크린 골프장 처음에 의혹이 나왔을 때 전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창고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이 답변을 받아봤더니 경호처에서 이 스크린 골프 시설을 좀 검토를 했었던 건 맞는데 예. 건물을 짓고 실제로는 시설을 들이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고 공사비는
경호처의 경호시설 관련 예산 1억 3천만 원을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대납 의혹이 불거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예산을 혹시 전용한 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뭐 공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이게 스크린 골프 시설이면 문제가 됩니까? 저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봐요. 스크린 골프 치면 안 됩니까? 칠 수 있죠. 예. 예. 사실 지금 골프장 갈 게 아니라 진즉 뭐 연습을 탁구장 했으면 혹시 트럼프 치고. 생각해서 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숨기니까 정부나 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변할 걸 저도 윤건영 의원이 질문하고 경호처에서 답변하는 걸 봤는데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의 핵심은 스프링 골프장 아닙니까? 하면 처음부터 그냥 검토했지만 뭐 시설은 그러니까 장비겠죠. 장비는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 예. 창고다. 이건 질문의 맥락을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믿을 수가 없죠.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발표를 다 꼭꼭 씹어서 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굳이 물론 뭐 논란은 약간 있을 수가 있지만 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뭐 스크린 골프 칠 수도 있고 연습할 수도 있죠. 여사가 심심할 때 휘두를 수도 있고 그게 뭐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이재용 의원님. 저는 그냥 좀 간단하게 봤어요. 그냥 경호처라는 게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이런 그 경호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웬만한 정보는 공유를 안 하려는 게 이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창고다, 골프장 시설이다 검토한 것 자체도 공유하기가 매우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랬을 거, 자세가 그랬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정보가 대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왜냐하면 솔직히 말할 필요가 뭐든지 없다. 어떤 것에 대해 대통령에 관련돼서 그 어떤 것도 공유하는 게 금지시 되어 있는 그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아예 얘기를 안 하던지.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낸지는 그거에 대한 다른 해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호처가 처음에 잘못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스크린 골프가 됐던 창고가 됐던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고 뭐 용산에서 꼭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국민이 굳이 다 알아야 되나 시시콜콜 한 평 한 평 좀 그거에 대해서도 글쎄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깔끔하지 않으니 용도와 상관없이 예. 아마 이제 비춰지기 싫으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뭘 대납했다나 또는 뭐 무상으로 했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된 것 같고 이재용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뭐 경호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 입장은 다르면 하지만 경호 시설들 경호처에서 뭐 용도는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뭐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정치권 상법 개정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영계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재계에 지금 반발이 상당합니다. 지금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을 침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계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 주주 충실 의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워낙 양측 간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아니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 기술을 발휘해 불량주로 전락을 하니 주식시장에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했고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정책위 의장과 입장을 취합해본 다음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금투세 폐지 사실상 폐지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적 논의 나온 게 상법 개정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소영 의원도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 우리 다보스 포럼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재용 전 의원이 경제통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무덤덤하게 반응하시니까. 네, 아니요 우리 당에서 나온 입장에서 이거 예. 상법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건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법 개정.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예, 근데 뭐 어떤 범위 이제 어떤 상법 개정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만한 법안이 나오면
양측에서 무조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 거기서 협의를 뭐 할 수도 있겠으나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저평가에는 대한민국의 이 구조, 대기업이 됐던 뭐 기업 이 지배 구조?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ESG 관점에서 보면은 거버넌스가 너무 불투명하고 거버넌스가 좋지가 않다. 선진국과 어울리지 않다. 이런 지적은 계속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해왔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 우리가 반드시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요번에 그 고려아연 사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된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토론에 좀 여당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예. 근무했던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예. 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 다보스 포럼 출신. 예. 예. 아니 저도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수상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올까? 아니요 왜냐면 미국이 주식시장이 훨씬 높잖아요. 물론 뭐 전도 유명한 기업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성장할 때 벤처 캐피탈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예.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그걸로 투자하고 또 M&A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의 1번은 주주들의 이익이에요. 초기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이사회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오너 일가가 정말 돈이 급할 때 일부를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해요. 일부 벤처기업 같은 경우들은 벤처 캐피탈이나 여러 초기 엔젤 투자자들이 있어서 그 자금을 활용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기 때문에 주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거든요. 주가가 올라봐야 피곤하다. 목소리만 높아지고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뭐 선언적이라도 일단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기해서 지나친 소송이 우려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은 추가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지난번에 금투세 막 했지만 주가 그대로 올랐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영자들이 회사의 주가, 주식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나 이런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경제지 출신이시기 때문에. 경제 방송입니다. 경제 자꾸 저를 예. 방송과 멀리 생각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원래 방송으로 시작했어요. 방송에 최적화된 네. 외모와 음성을 갖고 계십니다. 외모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 사이가 여전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 이어서 조국 대표 관련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곧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고 하죠. 12월 12일로 선고일이 잡혔군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조국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2019년 12월 기소가 된 뒤에 5년 만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또 2심 선고는 10달 만에 치러지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예. 혁신당은 입장을 냈는데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이야기였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당은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11월에서 12월에도 중요한 재판이 있네요. 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뭐 이것도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 저 취재 많이 하시네. 아니 예. 제가 너무 법조인 출신이 아니다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막 쏟아지잖아요. 특히 예. 11월에 12월 초하고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 물어보니 이것도 그냥 그 대법원 판결이 2심 판결의 연장선에서 그냥 나오지 않을까라는 징역 얘기를 2년이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기환송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국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닥 중요한 이슈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25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파장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저도 심지어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그런 뭐 우려?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뭐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으니까. 예. 그리고 2심까지 나왔던 게 너무 명확해서
해서 예. 조국 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지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일단 낮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금 조국 혁신안 대표가 아마 제일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는 애초에 처음에 2019년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죄로 드러난 부분들 2심까지죠.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사회가 되게 분열이 됐었고 이른바 서초동 광화문으로 나뉘어져서 집회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2심까지 해서 사실관계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뭐 대선이든 뭐든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법률에 묶이게 됐잖아요. 물론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지만 그럴 우려가 커졌는데 애초에 그때 인정하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인정을 했으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 더 감안해서 낮아졌을 수 앞서 수 김근식 있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들에서 어느 정도 흠결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면 물론 그에 따른 벌이나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사과하고 이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죽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갔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자녀 문제, 자녀 입시에 개입한 비리 혐의 이런 게 큰데 물론 거기에서 울분을 토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전자 쪽이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거기는 처벌을 받았으면 다시 정치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뜻은 반성을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예. 아니 갑자기 그걸 왜 그렇게 저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심에서 다투고 있으니까. 예. 자, 시국선언 얘기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소재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과 시국선언이요. 지난달 28일에 가천대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이렇게 등등등 이어져 왔는데 예. 21일 같은 경우는 연세대 교수 177명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요구였고요. 동국대 교수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용 그리고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게 좀 늘고 있는데요. 10초씩 말씀 주시죠. 이재영 의원님. 이런 시국선언의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워낙에 이런 그 사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윤석열 정부의 정말 후퇴한 민주주의, 그다음에 무도한 국정운영, 또 무능한 국정운영 많은데 문제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타격감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역시 지식인인 교수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여당 반장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